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또 땜질이다. 또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20번 이상 나왔지만 많은 경우에 뒤늦게 고치고 그런다는 거죠. 청와대 나흘 만에 보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실수요자 보호해야 한다.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금 부동산 대책, 집값 대책 나온 지 나흘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문제점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극단 치닫는 남북 삐라 갈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했죠.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이요. 대남 전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정부 대남 전단 살포 중단 촉구했습니다. 북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행을 예고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조롱하는 사진까지 대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여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자진 사퇴로 몰아간다. 지금 여권 내에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눈치도 없나 이런 얘기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이런 또 반응도 있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리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참석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취업 원서 써보기도 전에 실업급여 신청서 쓰는 20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도 잘릴 판이다. 20대 구직급여 신청 1년 새 38%. 20대면은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턴 내지 무슨 계약직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제대로 취업 원서 써보기도 전에 아르바이트 자리, 인턴 자리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서 쓰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20대의 고통과 고민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6월 22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담배꽁초 모독입니다. 북한이 남쪽에다 뿌릴 전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신문에 그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전단 그 위에 담배꽁초가 잔뜩 쌓여 있는 사진. 이걸 공개했습니다. 담배꽁초 모독 이런 키워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다 가져가라. 지금 충청도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회 여당이 다 가져가라 위원장 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눈치 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누가 누굴 규제하는가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집값 대책에 대해서 과연 그 대책을 마련하신 분들은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여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과 관련된 그리고 대남 전단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돈 없는 북한, 문 대통령 얼굴 대남 전단에 담배꽁초 뿌려 공개했습니다. 여기 좀 사진 좀 봐주세요. 지금 이게 노동신문에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 이거 돈 아닙니다. 지금 뭐 사이즈는 딱 돈 크기인데 가만히 보시면 삐라입니다. 이른바 삐라, 대남 전단. 그리고 여기에 되면 우리 당국,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들이 막 실려 있는 삐라입니다. 이거를 뿌리겠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세요.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는데 이런 사진도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컵을 들고 마시는 모습인데 여기 글씨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 잡수셨네. 북남 합의서까지. 이렇게 돼 있는 전단인데 여기에 담배꽁초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죠. 굳이요. 이런 사진과 같이 옆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뭔가 이게 흐름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 뭐 계속 깨끗하게 나온 사진이고 뭔가 준비하고 뭔가 하고 있는 일하는 모습인데 이런 사진 공개한 거는 이거 보라고 공개한 거죠. 북한 내부의 주민들도 보라고 하고 우리 쪽도 보라고 이게 공개한 사진일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 똑같이 당해보라. 살포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고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뭐 촉구한다고 중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 분위기가요. 북한 계획 변경 의사 전혀 없다. 남북관계 이렇게 되면요.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청와대 맞대응 자제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북단체는요. 탈북민 단체는 25일 대북전단 살포한다. 이 예정돼 있었죠. 근데 그대로 하겠다는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알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있죠? 이런 전단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노동신문 대남전단 살포 준비 기사와 사진들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꽁초를 뿌리며 다 잡수셨네. 합의서까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 병력 계속 투입. 이러면서 우리 군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어요. 남은 찍소리 말고 소굴에 박혀 있어라.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자, 윤기홍 의원님. 아직 살포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거는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요. 예, 서로의 감정을 건드려서 최대한 긴장 국면을 좀 끌어올리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남쪽이나 북쪽이 이 전단이라는 그러니까 본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감정에 서로 이 골이 깊어져야 될 건가? 사실 북한이 한 태도를 보면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사무소를 네. 공개적으로 그렇게 폭파해 버렸고요. 기사에 조금 있습니다만 군병력 뺐던 곳에 다시 군병력을 집어넣고 있고 이건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군사 합의를 깨겠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양측이 뭔가 지금 만나서 풀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런 전단 문제가 그런 접점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전단이라는 건 과거에는 양쪽의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서로 예. 간의 체제 우위를 예.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또 마땅치 않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들은 얼마나 열악하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예. 채널이 없었을 때 예. 뭐 그럴 때는 유효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 또 우리 남쪽 주민들에게 예. 북한이 저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저렇게까지 보낼 경우에 예. 오히려 북한 체제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더 반감만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선전 뭐 이런 게 되나요? 오히려 더 조롱하는 것만 잔뜩 실려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고 그냥
웃거나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핵심은 양쪽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이쪽 정부와 저쪽 정부, 예. 전단을 날리는 주체가 정부 대 정부였잖아요. 그들이 또는 지원을 하는 예. 산하 단체거나.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남쪽에서는 민간 단체, 탈북자들 중심으로 하는 단체고 이걸 또 정부가 말리고 있는 형국이고 예. 북한은 통전부 소속에서 예. 직접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엔 이 소모전은 전단을 서로 날리는 소모전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예. 자제하고 예. 그만두는 게 결국은 해답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목적 내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조롱, 비난 뭐 이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감정을 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조대진 변호사. 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이 여러 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단을 준비한 사진 이런 사진도 있어요. 이런 사진은 뭐 그냥 준비하나 보다 하는데 앞서서 봤던 담배꽁초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격앙되어 있는 감정들도 조금 표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북한도 이해해보자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 좀 이해해보고 뭔가 좀 잘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북한의 입장도 좀 북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예. 미국이 조금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 정도까지 나온 상태에 있어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이제 모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난의 화살이 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지층 가운데서도 예. 이제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처럼 지금 예. 느껴지는 정도로 그런 변화가 좀 상당하게 표면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인철 표지부. 그럼 역효과 아닙니까? 이거는 그나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갈려 있잖아요. 시각이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많은 분들은 그래도 북한 대북 정책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윤경호 예. 선배님도 말씀하셨듯 이거는 소모전이다. 우리에게 삐라를 뿌리는 것은 예. 이상 부장님도 설명한 것처럼 역효과가 더 많은 것이다. 역효과가 더 많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삐라를 또 뿌리게 되는 빌미를 또 제공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효과고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북한이 왜 이럴까 하는 것은 목표가 명확한 것이죠. 뭡니까? 이러한 역효과와 소모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예. 북한이 자신의 주민들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른바 북한도 북한 내부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과거에는 뭐 정착 이론 중에 청중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청중들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중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청중들이 내쫓죠. 예. 지도자를. 예. 우리 정부도 많이 그런 공경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청중 비용 이론이 없었습니다. 오. 특히 북한은 더 그랬습니다. 수령한테 누가 덤비겠습니까? 예. 하지만 수령에게 덤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 경제적으로 돈과 식량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예. 북한 주민들도 이제 덤비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예.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것이고 예. 삐라를 만들면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어내면서 예.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고도의 선전선동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이제 예. 국민들을 의식하고 눈치 예. 보지 않을 수 없다. 예. 결국 북한에도 이제 청중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그렇다면 북한도 앞으로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일 것이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저는 새로운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삐라 그리고 삐라 준비한 사진을 뿌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를 달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단순히 대남 전단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 핵공격 위협에 미국 핵 공중지휘기 훈련 전격 공개했다. 지금 뭐 위에서 사진들도 좀 있는데 밑에 내용 보면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주로 북한 대사관
전쟁 땐 미국은 종말이다. 협박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전략사령부 심판의 날 항공기 훈련 이런 것도 이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레드라인 넘지 말라는 대북 경고다. 자, 이 부분이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주로 북한 대사관 전쟁 때 미국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DMZ에 뭔가 계속 병력을 투입하고 있죠. 조대원 정치평론가. 뭐 군 경험 있으시니까 이게 뭐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북한이 연일 쏟아놓는 그 험한 말에 비하면 예. 요즘 하는 것들이 예. 예상보다는 훨씬 그 북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구나. 아, 이런 생각이 뱉어놓은 들었습니다. 그 말에 비해서 실제 행동하는 그렇죠. 걸 보면은 딱히 뭐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 폭격할 예. 때 북한이 우리가 치겠다, 예. 까불면 뭐 거기다가 포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게 아니라 예. 급작스럽게 오랜 그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사실 그 전략적으로 힘이 약한 쪽에서 힘이 강한 쪽을 칠 때는 그 힘으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습인데 예. 북한이 그동안 도발했던 건 대부분 기습적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것도 그 장면을 보면 참 그 우리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기껏 한다는 게 저는 자해라고 봤던 게 뭐냐면 예. 우리가 뭐 그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 뭐 조폭도 예. 예를 들면 상대를 때리는 게 겁이 나는 거지 예. 본인 몸에다가 뭐 칼을 꺾거나 뭐 이렇게 험하게 행동하면 이게 보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행동. 그렇죠. 결국 자기 땅에 있는 자기 건물을 폭파한 거지 남쪽에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해서 침범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게. 저게 우리가 돈 들여서 진 거잖아요. 그래도. 돈 들여 줘도 예.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도 남한 영토에다가 예를 들면 포탄 한 발이라도 총알 한 발이라도 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북한이 한 행동을 보면 북한 땅을 벗어나진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뭐 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삐라가 아니라 진짜 뭐 이렇게 예. 무력으로 도발할 줄 알았는데 삐라를 보여주고 공영 매체를 통해서 예. 그리고 대통령 그 얼굴이 나오는데 담배꽁초를 끄고 하는 게 예.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남쪽 영토에 대한 예. 도발은 이미 써먹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예. 다시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사일을 쏴도 남한이나 저 미국이나 예. 이렇게 이 비난 성명은 내지만 그 사이가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예. 북한도 지금 상황은 되게 깝깝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북한이 한 열흘 정도 말폭탄이 엄청났죠. 그리고는 실제 행동은 연락사무소, 개성에는 연락사무소 폭파시켰고요. 그리고 대북전단이 그다음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청와대가 그동안 굉장히 참다 한번 분노를 표출했죠.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지분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엔 또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온 게 대남 전단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북한이 어떤 그 이상의 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데 일단 조대진 평론가께서는 그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전망을 좀 해 주셨습니다.